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19 같은 위기들이 올 거고 이런 위기들이 더 크게는 팬데믹 현상까지 올 수도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교무님들이나 제가 교도님들은 이런 사회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교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하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지도자의 해안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해법을 찾아갈 수도 있고 마음의 이안을 얻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교단이 경험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재해석하는 거죠. 교법을 네. 이 시대에 맞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원신의 같은 그 이런 어떻게 그 굉장히 일선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관념적이에요. 사실은 이념적이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 원신에 같이 직접 환경운동을 한다든지 통일운동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거 현장의 그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뭐 전쟁을 반대하고 우리가 평화를 지향한다는 이념적인 것이지 사드 문제에 직접 당한 그 상황은 가서 바로 그걸 반대하는 지지를 해야 되고 몸으로 사드를 막아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사목 그 활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타 종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좀 유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그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좀 교리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하는데도 더 대중적으로 밀착감이 있어요. 사실은 현실성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관념적이거나 이념적인 어떤 그런 좀 그런 방향만 나오지. 이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그 실천적인 종교임에도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그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런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좀 같이 그 이 원신이나 집도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 좀 역할을 저는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하는 그런 방향들이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교구장님 네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이제 대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그것을 교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이 교단에서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정원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수의단 사무처를 중심으로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회적 어떤 이슈가 됐을 때 이것을 교법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보고 이것은 이제 실제 총부에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현장 교무가 바로 답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무님들이 교육 과정부터 필요합니다만은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교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쉬운 부분이 교법으로 내면화돼서 교법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자기 경험이나 사회의 논리로 대답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것은 원불교적인 응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우리들의 반응을 보면은 저게 원불교 교법 정신에 대한 교법에서 나온 소리냐 아니면은 일상적인 사회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사회 문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자기가 대변하고 있는가. 근데 문학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보면은 자기 체험에 없는 그냥 나무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가지고는 그것이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단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은 교무들이 이제 좀 더 공공성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질문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를 한번 자기 스스로 정리해가는 그런 교리 공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목사님 말씀하시. 예, 아무튼 우리가 그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염려가 현장에서 또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걸 늘 감안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가 5년 전에 그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회칙을 내셨습니다. 이 회칙은 전 세계 카톨릭인들이 그것을 따라야 되는, 말하자면 그 지상 과업이거든요. 그 찬미 받으소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환경에 관한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를 당해서 5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종 카톨릭은 5년 전에 이미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 엄불식물하면 법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카톨릭 교회도 보니까 그 생태환경 위원장이신 이제 그 제주교구장 강일주 교께서 위원장이신데 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금년 1월 23일 날 카톨릭 기후 행동을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원불교 환경연대가 지금 3년 4년 전부터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물론 우리가 2013년도에 둥근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 에너지로가 대체하자는 그런 운동을 이미 교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불교 100년에 100개빛 교당을 했었고,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당면한 그 기후 위기, 지구적인 과제에 원불교가 천지보훈 차원에서 교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원불교 100년의 의미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UN 기후변화 담당관이 한국에 와서 그걸 보고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종교가 지구의 이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자기 이 어떤 관념적인 영성에 갇혀 있지 않고 실천하는 종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례를 와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원불교의 그 지난 시간의 과정에서 그래 나름의 이렇게 역할을 하려고 했단 말씀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교단적인 좀 에너지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연에도 그것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했는데 아직 원불교 기후행동을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5일 날 불교 기후행동을 발족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종교 환경이 천도교까지 5개 교단이 종교 환경 NGO들이 모여서 종교 환경 회의를 지금 저희가 2001년에 만들어 지금 하고 있는데, 원불교 환경연대가 그 함께 멤버십을 가지면서 실천하는 노력들이 작지 않아요. 이슈를 선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종단 카톨릭이나 불교 쪽이 사실은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단의 크기와 관계없이 얼마만큼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당면하게 이것을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단의 대소가 관계없이 이 우리가 사회에 함께하는 교단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원불교 교무님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방금 앞서 나오신 것처럼 교무님들이 굉장히 바빠요. 원불교 교무님은 바쁘거나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24시간이 모자라게 전무하세요. 그러다가 소진되면 아프세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아까 일과로 등력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 저도 2번이나 휴무를 했습니다. 아파서. 영산 선악대에서 살고 휴무를 했을 때에 그때 영산 수도원이 처음 만들어지고 법타원 용사님이 영산 이제 수도원에 처음 오셨었어요. 세배를 인사를 갔습니다. 굉장히 참 저는 무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파서 쉰다고 하는 것 자체에서 원로님께 세배를 받으시고 법타원님께서 한 말씀을 하세요. 선명교무, 대종사님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라고 하셨지? 그 한 말씀으로 저에게 공부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우리 교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은 바쁘거나 아프거나, 제가 너무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프신 분들도 많고, 우리 교무님들은 항상 바쁘다고 그래서 제가 교도님들이 교무님을 좀 뵙고 싶어도 우리 교무님 항상 바쁜 분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을 내달라 하기가 좀 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구조적인 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학에서 19세기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이거 우리 원불교 지금 빗대서 보면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변화무쌍한 이 사회에 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도님들을 우리 지금 교법에 맞춰서 제대로 좀 지도하고 있는가, 인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또 그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라이브 방송이라 질문 딱 하나만 받을게요. 이게 질문 중에 이렇게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1호 법회도 사실 교도님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이제 교당에서의 활동이 앞으로 이제 후반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 일요일만 여는 교당이 아니라 평일에도 공유할 수 있는 교당이 됐으면 좋겠다. 지역사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줄 수 있냐고 하는 질문이 왔거든요. 네, 한 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마 방향이 갈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하게 지금 이미 지금 그 유튜브 지금 영상을 시작하면서 지금 어디 교당은 지금 오히려 뭐 숫자가 늘었대요. 법회 실제 숫자보다 유튜브에 시청하는 숫자를 확인했더니 숫자가 늘었다. 저는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이죠. 지금 발전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교무님들이 좀 아직은 그런 준비나 여러 가지 적응이 좀 잘 안 돼 있을 뿐이고 얼마든지 저는 이제 다양하게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구교당 중심의 교화 체제도 저는 그러면 교무님들이 예를 들어서 10여 명 한 교화단이 그냥 지구교당에 살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너지 효과를 거기서도 훈련도 가능하고 또 법회도 저는 월화 정도만 없고 그 수목 금토일을 계속 법회를 1부 2부를 그냥 계속 열고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형태의 풀 가동을 시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소태장 지정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일요일 한 번 문을 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이걸 집약하고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형태의 방법이 이제 그런 그 교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구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쁘고 힘들다는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을 높이되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 이제 그것이 사실은 뭐 그 기업에서 이제 사실은 경영이고 운영인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 저는 뭐 이미 우리 교법의 내용의 대소유모의 원리나 이런 이 교법의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다 저는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서 사실은 활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익숙해 있지가 않고 아직 저런 그 좀 단련이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법회는 개설이 분명히 되고 그렇게 갈 것이다. 이 교도님들은 그걸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고 저도 이제 훈련원에 있으니까 훈련원에서도 일정 부분 좀 그 강의 같은 경우는 그 듣고 오시고 미리 강의를 정기 훈련할 강의를 미리 특강을 올려놓고 미리 좀 연말을 하고 오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그 문답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기회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과 겸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구장님 마지막 말씀을 또 이 공간 자체가 정말 복합적인 다목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100년 이후에 어떤 희망의 노릇돌을 놓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대의 교화는 아마 단일 품종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품종이 또 그것도 개별에 맞는 그런
상품이 개발되고 그걸 만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당 차원에서 대면 대 대면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어떤 면은 비대면으로 해야 할 영역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구 중심이 되었던 아니면 교당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집단이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동영상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부패를 볼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그 미래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앞으로의 시대는 영성의 시대, 명상의 시대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계속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교육구에서 선방을 개설을 하고 이번에 이제 설문을 받은 결과를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겠지만 지구 단위로 법회가 다양한 형태가 영상으로 공급이 되고 또한 명상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공급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서울교구의 이 역할과 지구의 역할 이제 조금은 좀 구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교구에서는 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서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원불교 교당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 이곳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통해서 중간 지역에 있고 그래서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어떻게 살려내야 할 것인가.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소태산호를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또 전체적인 이 교당 구무교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큰 고민이 되는데 사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업무동은 다 분양이 되고 잘 된다고 해서 원불교가 홍보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종교동이 원불교의 가치를 실현해낼 때 저 종교동은 업무동은 가치가 드러나지 종교동에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업무동은 어떤 면에서는 평가절하될 수 있는 곳이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교회와 함께 이 건물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실질적인 공간 활용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각 지구의 교당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뭘까를 고민을 하는데 이제 교구 자치화가 되면은 모든 것을 충부해서 해결하는 시대는 아닐 겁니다. 중심은 교구가 되어서 그 교구 자치 내에서 이제 현장에 맞는 교화의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들이 제공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나갈까 합니다. 네, 사실은 이 특별 자담을 원신회가 같이 기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원신회가 생각하는 또 일사님이 생각하시는 100년 이후의 희망의 노릇돌은 무엇일까요? 앞서 못 드린 말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굳이 이렇게 출범한 이유는 우리 이제 그 담장 안에 원불교를 담장을 내려놓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직접 이렇게 모든 일반 대중들과 함께 만남, 직접적인 어떤 그 교화의 틀을 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본의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한 것은 우리 교단 내의 어떤 그런 기도, 교단 내의 어떤 자신의 수신에 대한 수양, 그다음에 기도, 회복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그 아픔에 함께하는 우리 원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심을 좀 더 폭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는 바람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관심에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원불교도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5년차 되니까 근래에는 이제 우리 재가단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협업하자는 의견도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그렇게 잘못된 길이고
미혹된 길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좀 보람도 좀 가지게 되고요. 다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틀 속에서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원불교 환경인대 하면 우리 교단에 제가 처음에 그렇게 굉장히 많이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데모하는 데다, 운동하는 데다. 현상적인 모습에서 그런 현장에 가 있다 보면 그런 어떤 외표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무엇일까? 그건 아픔의 현장에 그 손잡아주고 손 내밀어 주는 게 저는 종교의 한 그 역할이기도 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서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 원불교가 역할하지 않으면 원불교가 존재하는 그 100년 전에 소태단 열애의 그 주세불 오신 본 뜻이 무엇일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 원불교도 거기에 이렇게 좀 매몰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사실은 과학 문명을 선용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거기에 돈 하면서 이렇게 매몰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좀 혹여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권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동의하는 말씀에 저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기 70년 이후에 원불교는 교화가 늘 정체되었다고 그러고 퇴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원불교를 한번 현실을 볼 때에 예비교육자들 없습니다. 앞으로서 들어올 희망이 보입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젊은 우리 부직자 교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당 우리 강현욱 교무랑 같이 삽니다. 본인이 보좌 교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무로 제가 주인 교무로 모시고 살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어서는 현욱 교무가 저보다 지자예요. 더 열심히 하고 우리 교법의 바탕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제가 지지하고 또 감정하고 문답하고 하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구조상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존의 농경 시대에는 피라미드 구조 합니까? 저 부교무소부터 주인교무, 뭐 교감교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부 가면은 주사, 뭐 주임, 뭐 이렇게 그 층층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지금도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답답한 구조고 유연하지 못한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전에 그 과제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3년 단위로 바뀌는 교정 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까지 그 나왔던 노정된 문제들을 저는 이제 4대를 앞두고 우리가 매듭 짓지 않으면, 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제 우리 원불교의 미래는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대사회의 그 아픔에 함께하고 공공선을 위해서 원불교의 교법을 실천하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누적되어 와 있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제 우리가 전체 대중들이 함께 해결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교화단으로 되어 있지만 교화단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 종법사님께 좀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노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종법사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고 수의단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2,000명의 출가교역자 그리고 그 우리 몇십만의 원불교 전체 교조들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것을 종법사님께 해결하시는 종법사님의 그 과업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수의단의 과업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모든 대중들의 공통의 과업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 교단의 모든 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틀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공통의 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급선무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 그런 급선무 과제 또 장애 과제를 통해서 이건 결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정원에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내년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또 그대로 그 다음 교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과업은 둥둥둥둥둥 우리 머리 위에 떠 있기만 합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번 그 교정에서
또는 이제 정 목사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그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전체의 문제가 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끔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공통의 과업을 만들고 함께 해결하는 그런 어떤 그 교화단을 통한 그 집단 지성의 힘으로 원불교가 가는 것이 저는 가장 그 이단 치교를 강조하신 대산종사의 그 마지막 그 법문이 그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지성의 힘으로 집단 지성의 힘으로 교단을 해결하고 또 교화하고 함께 발전하는 원불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1시간 반 예상을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시청자들도 네, 이제 마무리를 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권사님 따로 말씀 없으시면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말씀들은 제가 또 종합해서 한우란신문 6월 사주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생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이 가능하게끔 했던 것도 저희 동구리 TV가 있어서 가능했거든요. 동구리 TV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즌에 네, 구독자 1000명을 넘겨서 생방송이 가능한 유튜브 채널이 됐습니다. 이렇게 젊음을 통해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또 길을 열어가는 것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협력하면서 교단의 새로움을 이끌어가는 저희 교육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